파킨슨병과 광명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어떤 뇌질환으로서 치매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파킨슨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구분들을 좀 이렇게 치매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뇌가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어떤 변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지라,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제 치매의 손상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전두엽이냐. 그래서 전두엽이면 굉장히 공격성이 증가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행동성 치매가 되고요. 그리고 전두엽 가운데에서도 약간 측면, 여기가 이제 브로카 영역이죠. 이거는 언어성, 언어 발음은 정상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치매. 그리고 이 축두엽 쪽에 이거는 이제 언어의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짚었는데 사실은 왼쪽 뇌에서 언어나 브로카나 베르니케가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후두엽성 뇌 후두엽 부분에 치매가 나타나면은 이제 조금 망상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떨린다든지 또 뭐 이제 표정이 굳는다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뇌 기저핵 안에 기저 부위에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노화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해줄 때 도파민을 충분히 발생해 주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파킨슨병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파킨슨병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파킨슨병의 증세로서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고개도 수그려지고 등도 굽고 무릎도 엉거주춤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지 관절이 굳습니다. 사지 관절이 심부에서부터 굳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바로 서기가 힘들어지고 또 보폭이 짧아집니다. 보폭이 짧아져서 총총걸음을 걸어요. 이러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이 흑색질이라는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팍 분출되어서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마치 아편을 맞는 것처럼 도파민을 공급해 보면은 반짝하는 거예요. 한 5시간, 짧으면 한 3시간. 근데 이런 이제 도파민을 실제 좀 생성되게 해주거나 도파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약 물질이 있습니다. L-도파라든지 또 레오도파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파킨슨병이면은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좋겠죠. 근데 하루에 한 5번, 6번 먹는다고 해봐요. 계속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제 중독성이 생기고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길게 봤을 때 5년 이상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부작용은 처음 상태보다 더 심각한 이제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음 수 없이 우리 이제 외과에서는 뇌를 이제 개봉한 다음에 뇌 기저 부위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착 자극을 줘가지고 뇌를 이제 일깨워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왜 없겠어요? 많죠. 여러 가지 수술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한의학 포함해서 이 자연의학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광명 정치요법과 또 이제 특히 광명 두개골요법, 두개성골호흡법 또 이제 경락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접근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 실천을 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뇌 손상을 경락하고 관련지어서 봤더니 아까 피지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주로 삼초경을 많이 다스리면 좋고요. 그리고 전두엽 언어형과 후두엽의 음이형, 그러니까 전후 부분이죠. 이 부분은 축두골로서 담경의 영역입니다. 담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 속 깊은 곳, 거기에는 무슨 경이겠어요? 뇌는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이죠. 신장하고 표리관계에 있는 게 방광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방광경이 우리 몸을 제일 길게 흘러요. 정면, 찬주, 미충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 그 다음에 방광경 제1선이 오장육부 유혈들이죠. 제2선이 오장육부에 대한 정신성입니다. 네. 바로 뇌하고 다이렉트로 되지요.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방광경은 이 뇌하고 뇌 후두골, 업시피탈하고 업시피탈, 후두골하고 상하대칭인 성골 부위, 선미골 부위를 다이렉트로 삼중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예. 상뇨, 증뇨, 차료, 하료. 그 다음 그 옆에 또 백환뇨,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뒷다리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새끼발가락까지 흐릅니다. 바로 방광경이 파킨슨병 그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경락이라는 거예요. 방광경과 음양관계에 있는 신장경. 예. 이것도 아주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광명의학체가 실시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체를 볼 때 인체의 근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냐? 뇌하고 척추죠. 그 아래가 뭐예요? 골반이 있죠. 예, 뇌, 척추, 골반. 그것까지만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이제 골반입니다. 근데 큰 집 지을 때 봐보세요. 에어망치로 쿵쿵 박는 게 뭡니까? 파일입니다. 파일이 안방까지 닿은 다음에 그 위에다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럼 파일이 우리 몸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고관절입니다. 다리이고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운동을 잘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최대로 반대쪽 젖가슴 방향으로 누인 상태에서 구부린 다음에 반대쪽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방법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고 우리 사이트에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관절 운전을 먼저 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전후만곡도 하고 골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허리 뒤에다가 각대로 두 무릎을 묶고 무릎을 들어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당겨요. 무릎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힙을 들어서 배꼽이 있는 반대쪽에 요침을 갭니다. 요침을 개줌으로써 뭐가 좋으냐? 척추의 전후만곡도가 S라인이 갱신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만곡도죠. 그 다음에 계속 압박만 받던 선장관절의 이 골반이 한번 뽑아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체중 때문에 계속 압박만 받았는데 오늘 한번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대를 메고 요침을 한 상태에서 인체가 최고로 긴장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발가락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들, 또 손에 또 가운데 신장점, 또 손에 있는 머리들, 이런 것들을 잘 제압을 해주게 되죠. 그러나 이 요침은 5분 미니트입니다. 최대 5분 정도까지만 하시고 되게 2, 3분 정도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침을 반대 역순으로 꺼냅니다. 요침을 꺼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은 요침으로 썼던 방명베개라든지 백마스터를 베개로 뱁니다. 베개로 베고 이렇게 목을 좀 신전시켜 주게 되면 허리가 더 잘 펴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복부지압입니다. 복부지압이라고 하니까 뭐 복부를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요침에 의해서 싹 펴지면서 약간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복부를, 배꼽 있는 부분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 쓸어주는 게 아니고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는데 숨 들어 마시고 하면서 아랫배가 충분히 나오게, 내 손을 밀치라고 그래요. 환자들은.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간단한 복부만 지압하는 것 같죠? 여기에는 대단한 어떤 비법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행경막이 움직이는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숨죽이고 불안, 초조, 입시 준비해야 되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이런 사이에 복식호흡이 숨죽이는 흉식호흡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다시 눌러주면서 이 횡경막이 잘 움직이게 하면 옛날에 건강했던 그 태초에 우리가 태생 때
가지고 있던 복식호흡을 몸은 금방 캐치를 해서 정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복식호흡이 충분히 됐을 때 청기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우리의 기본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그 체력이 준비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복식호흡을 충분히 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아주 일반적입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다는데, 그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각대는 지금 묶어져 있죠. 목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 운동을 베개를 딱 베고 하나, 둘, 셋, 100번. 100번 하고 좀 더 강하게 하려면은 반대로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또 100번, 200번 정도 해주면 아주 좋아요. 이 운동은 목 전체에 대한 마사지로서 뇌로 공급되는 내경동맥, 외경동맥 할 것 없이 청경동맥과 추골동맥 다 근육, 흉쇄유돌근, 또 뭐 뒤에 있는 판상근, 또 경추를 지지하는 이 경추사각근, 이런 근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육 펌프도 되는 거잖아요. 목이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려 올라가는 혈액이 정상화되면 아까 피지라 어떤 혈관성 치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완전히 내가 변성돼 가지고 굳었다라면은 조금 노크를 해도 반응이 좀 적겠지만은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또 세 번 두드리면 조금은 반응하지 않겠어요? 중국어 이올산스, 응? 영어는 또 1, 2, 3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딱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돌려달라 하는 이야기는 대뇌,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성,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파킨슨병에 있어서 손해에서 그 운동성을 통합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오고 바로 서지 못하고 어지럽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일 쉬우면서도 아무 나무떼기나 하나, 병이나 하나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예, 베개에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락 쪽으로는 아까 제가 방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광경을 잘 다듬어줍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엎드리게 해서 방광경을 우리 그 핸들 백마스터 3로 쏴 이렇게 훑어주면 아주 좋아요. 되게 머리에서부터 뒷목, 그 다음에 흉추, 등, 요추, 엉덩이 부분, 성골 부분, 꼬리뼈 막 해줍니다. 다리에서는 대퇴, 무릎에서부터 오금에서부터 뒤로 올리면서 좌골을 팍팍 쳐줘요. 그리고 무릎에서부터가 아래까지로는 아킬레스 쪽으로 내려줘요. 이러한 방광경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왔을 때 방광경이 처음 시작되는 정명찬죽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정명이 어디서부터 연결돼요? 바로 소장경에 청궁에서부터 올라가. 귀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눈을 쑥 돌아가지고서 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시상입니다. 시상. 이 뇌 아까 제가 뇌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뇌 한가운데 정 가운데 시상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방광경이 시작되고, 방광경이 끝나면 바로 신장경 연결됩니다. 신장은 바로 뇌를 주관합니다. 뼈를 주관하면서 뼈의 바다는 골수에 바다가 바로 신이거든요. 신장. 그래서 방광경을 잘 해주게 되고, 아까 방광경에 제가 정신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한의학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인지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광경은 오장육부를 통솔한다. 동맥 바로 옆에서, 그 옆에서 또 오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성을 통제한다. 그래서 선미골이 있는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영역에서는 미골단 있는 데서는 세 줄기로 해서 3번 이렇게 흐른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해주면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엎드린 상태니까 그렇게 하고 성골호흡을 꼭 시켜주세요. 성골 부분을 아까 얘 보고 좀 있으라 할까요? 이 부분이 호흡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숨 들어 마시고 항문 오므리고 내쉬고. 자, 그러면 요 두개골은 이렇게 있으면
자, 숨 들어 마시면 두개골은 열립니다. 내쉬면서 이렇게 내척수액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척수액 순환이 바로 뇌를 프레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건호흡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뭐 잘 씹기라든지 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정신요법 아주 중요합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캘커타의 성녀. 그래서 거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캘커타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책을 읽게 한 다음 그런 어떤 그룹과 일반적인 학생 그룹을 놓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의할 만큼 높아졌어요. 굉장히는 좀 오버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그 본성 안에서 신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면역력을 올려줘야죠. 더 봉사하게. 그래서 저희 광명의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즐겁고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것처럼 그 충분한 어떤 건강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 한 가지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 짓고 웃고. 내는 속 내용을 모르고 내가 웃으면 내가 좋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 재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리셉터가 잘 받아들여서 온몸을 활기차게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식사에 가장 좋은 것은 그 뇌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 뇌 신장과 관련되다 그랬죠. 콩이 바로 신장하고 같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도 포화지방산 이런 것이 좀 배제된 그러한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야채 이런 것도 좋고요.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연구된, 아직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체르노빌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거기서 연구된 게 바로 요드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겠다. 요드를 섭취하면은 요드 자리에 같은 적에 있어요. 불소, 염소, 브롬 이런 것들이 같은 그 할로겐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우리 몸에서, 브롬 같은 것은 농약의 해독으로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혹은 또 방사선 치료받을 때 131 요드 이런 것들이 방사선 요드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요드를 음용함으로써 쉽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도, 특히 그 어떤 최근에는 뇌가 그 림프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림프샘에 다 작용하고, 그리고 온몸의 안구건조증, 또 갑상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우울증도 몰아내고 하는 이 요드를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복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식이요법, 정신요법, 또 뇌하고 관련되는 경락요법, 또 여러 가지 정체요법, 그리고 광명의학이 참 이 시대에 어려운 파킨슨병,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세미나에서도 가끔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